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미래산업팀 김대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될 이제 종목 8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산업은 크게 3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AI, 그다음에 이제 로봇, 2차 전지 장비 이렇게 3개 나눴고요. 그래서 그 산업 내에서 이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24년도 종목 8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지속이 되면서 9월, 10월 달에 낙폭이 굉장히 사실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이 낙폭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 반등일지 이제 나올 시기에 어떤 업종들이 사실은 좋을 거냐라고 저희는 한번 보았고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상반기라든지 작년도부터 이어졌던 주도 섹터의 수익률이 사실은 가장 기술적 반등이 또 컸었던 걸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의료 AI, 그 다음에 이제 로봇, 2차 전지 주들을 저희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11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11월 공매도 금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트리거로 낙폭이 회복이 되었을 때 가장 리바운딩이 셌던 것도 역시 2차 전지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개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I부터 사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의료 AI를 이제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AI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뜬구름 잡는 거라고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엔 숫자고 이런 숫자들이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게 저희는 의료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AI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제 트리거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한 가지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생성형 AI의 이제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산업 내에서 쓸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고 안정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AI에 대한 수율 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련된 기술의 이제 그런 직접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사용할 니즈가 커가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계속 지난번에 이제 산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의료기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좋게 보고 향후에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그 보험 수가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보험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AI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나 관련된 법규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사실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의료 AI는 가장 먼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뭐 보험 수가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2029년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이런 법안들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신기술 평가 유예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종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3, 4년이 걸쳐서 수가가 적용된 거에 반면에 지금 10월 달에 나왔던 의료 AI의 보험 수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JK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 한 1년 반 만에 나왔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런 의료 AI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하나의 섹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저희 팀에서는 이제 딥노이드와 이제 JK 뷰노를 이제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질문들이 경쟁은 어떻고 이 종목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경쟁력이 있고라는 사실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지금 현재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 이 의료 AI의 모든 종목들은 겹쳐지는 항목들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위별 수가 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 다 본인들의 잘하는 영역에서 사실 수가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경쟁이 사실 심화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는 MRA 기반이고 뒤에 설명드릴 J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에 관련된 이제 MRI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디카스라고 하는 이 제품들이 각각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그렇게 경쟁 관계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동맥류 기반이 이제 딥뉴로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제 비급여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내에서 진료를 볼 때 분명히 이제 딥뉴로에도 관련된 상품 설명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도 굉장히 잘하지만 AI 산업 내에서, 그러니까 산업 쪽에서도 사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가 가장 높은 기술을 사실은 요구를 한다면 산업용 AI는 거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덜한 기술적인 거를 요구를 하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뿐만이 아니라 산업에서도 그런 관련된 레퍼런스를 나타냈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던 그 75억의 대규모 수주가 이 회사를 하나의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산업용에서도의 AI 매출이 굉장히 많이 저희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년도를 봤을 때 가장 사실 높은 매출을 나타내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음은 JLK입니다. JLK 같은 경우가 사실 의료 AI의 저희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요인은 이번 10월 달에 나왔던 의료 AI의 보험 수가 가이드라인이 이제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험 수가도 5만 원대 초반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J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의료 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가장 높은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JLK 같은 경우도 뒤에 설명드린 뷰노와 같이 이제 FDA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AI에서는 이제 뷰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두 종목은 이제 중요한 뇌를 타깃으로 했다면,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고, 이제 딥카스라고 하는 AI 기반의 이제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뷰노 같은 경우가 이번 3분기 실적에 가장 두드러진 좀 성과를 냈죠. 실질적으로 이 딥카스의 매출이 상반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20억 이상의 매출을 냈기 때문에 의료 AI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노이드, JLK, 뷰노 세 종목 다 저희는 다 좋게 보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포인트들은 다릅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플러스 산업,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관련된 이제 해외 모멘텀, 뷰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해외 모멘텀도 있지만 딥카스라고 하는 부분에 매출에 이제 실질적인 반영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저희는 다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작년도 포럼 때도 아마 설명을 드렸고, 올해도 역시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이제 리쇼어링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했을 때 아무래도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들의 이제 니즈가 이제 자동화에 많이 초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게 포인트였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앞달락에 있는 이 금리, 그러니까 초고금리에 따른 영향이 하나의 더 투자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에 이제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가장 적게 쓰는, 결국엔 자동화에 따른 니즈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로봇은 계속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향후 2, 3년을 먹고 살릴 저희는 뭐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의미가 있는 건 단순하게 로봇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을 했었던 그냥 물류 자동화에서 넘어서서 지금은 생산 공정 내에서 지금 로봇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뭐 교통, 항만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후공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관련된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로봇 기업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트리거인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탑픽은 이제 티로보틱스입니다. 연초에 이제 SK온 후공정 이제 자동화 모듈 라인에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 산업 내에서 산업용으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가장 좋은 건 실적 가치성입니다. 이 기업이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막연한 섹터 내에 있지만 얼마나 숫자를 향후에 낼 수 있는지, 그런 게 이제 결국엔 저희가 힌트를 얻는 건 수주라는 거고요.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받았던 이 수주가 결국에는 이제 뭐 또 한 개 라인, 두 개 라인에 관련된 매출이었다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뭐 향후에 40, 50개 이상을 넓힐 거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연초에 받았던 그런 수주 규모의 향후에 증설할 라인을 곱하면 어떻게 보면 실적 가치성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 이점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티로보틱스는 저희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로봇 관련 매출은 70억 이상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반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V1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머신 비전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회사 시스콘이 이런 물류 로봇 사업 부분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 향으로 굉장히 레퍼런스를 사실은 보유한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이 AMR 물류 로봇 쪽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산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V1텍 역시도 본업 플러스 자회사 효과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재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팀에서 계속 좀 오랫동안 커버를 했던 종목이고 사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돈을 버는 로봇 관련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국산화에 따른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로봇 산업 내에서 이제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이 독주하고 있는 그 제품을 SPG는 사실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화한 제품을 국내 이제 뭐 R사라든지 N사라든지 앞에 말씀드렸던 뭐 관련된 업체들 향으로도 사실 계속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로봇 부품 쪽으로 보신다면 저희는 가장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사실 2차 전지 장비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죠.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뭐 좋지가 않고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지연이 되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업이 사실 투자는 안 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안 할 수 없고 투자를 하되 결국엔 좀 더 스마트한 투자를 할 거다라는 점이고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 컨콜에서 얘기를 했던 저희는 그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그러니까 라인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엔 2차 전지 장비 내에서 저희는 자동화 모듈을 하는 업체들을 향후에 계속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가장 높은 뭐 수주라든지 JV를 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 체인을 저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테크와 뒤에 아바코 두 개를 설명드릴 텐데 두 업체 다 모두 동일한 2차 전지 자동화 모듈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경우나 아바코 역시 뭐 상반기 수장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인수한 이제 탑머트리얼즈하고의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탑머트리얼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인테크보다 시가총액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 가치로만 반영을 했을 때 코인테크의 3천억 시총 중에 뭐 거의 절반 이상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자동화 모듈 장비 라인 단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나온 수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 나가는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 그 LG엔솔과 이제 JV를 했던 이제 얼티엄 세일즈 향으로 이미 누적으로 수주도 2천억 이상의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고수익성의 롤프레스 장비 역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바코 역시도 저희가 24년도 봤을 때 영업이익 300억 이상이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테크와 아바코 모두 사실은 앞에 설명드렸던 AI와 로봇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숫자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좀 적합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좋게 보는 8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